원장님, 저 우체증 환자입니까? 저 여자가 날 보고 자꾸 우체증 환자라고 자꾸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체증은요, 아주 대단히 어려운 정신병입니다. 그것은요, 우체증 또는 의부증, 그러죠. 그래서 아내의 불륜에 대해서 도저히 누가 얘기해도 설득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상이라는 말의 기준이, 그 정의가 아주 잘못된 믿음을 망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도저히 어떻게 설득해도 설득되지 않는 그런 거릇된 믿음이죠. 자,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교육 배경이나 그 가정 환경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나 그런 거하고 전혀 걸맞지 않는, 설득해도 절대로 변화되고 통하지 않는 그릇된 믿음을 망상이다 그러는데, 이 망상병 중에서 아주 힘든 게 의처증, 의부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변명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그래서 그랬구나, 넌 또 누구하고 짰구나, 그렇게 입을 맞췄구나,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믿지를 않죠. 그래서 설득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망상이다 그러죠.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은 정신병 중에서도 아주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노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부지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쉽게 얘기하면 문 닫고 들어가서 부부가 방에서 이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모임 같은데 이제 부부끼리 모여서 가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친절하게 아내한테 잘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남편한테 잘해주고, 남편들 같으면 뭐 집에서 생각 안 하던 어디 모임에 가면 의자도 이렇게 빼주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집에 와서 둘이 있을 때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아까 모임에서 너 눈이 누구하고 마주쳤냐, 이런 얘기서부터, 그건 뭐 부부지간에 서로가 그래요. 의처증, 의부증 이랬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도 않고, 본인은 확실히 상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따라서 치료를 받을 생각은 엄두를 낼 수가 없죠. 이건 뭐 가족이. 그랬다, 이거 뭐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자 그랬다가 이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글쎄요, 위협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럴 정도까지 흔히 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의처증, 진짜 의부증은 진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료 환경에 우선 노출이 되질 않기 때문에 치료적인 접근, 치료적인 도움이 정말로 어려운 경우이죠. 네. 그런데요, 의처증하고 비슷한데 의처증은 아닌, 의부증하고 비슷한데 의부증은 실제로는 아닌, 그래서 그 아내나 그 남편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닌 말로 그렇다고 억지로라도 약을 먹여서라도 고칠 수 없는, 그건 다분히 이제 성격적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의처증적 경향이다 이런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언젠가 남편은 50대 초반 되셨고 부인은 40대 후반이세요. 근데 아주 고우세요, 부인이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얼굴이고, 부인은 말 그대로 무표정인 그런, 왜 이렇게 감정 표현이 전혀 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좀 시큰둥한 그런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이제 이렇게 보호자석에 앉으시고,
남편이 이제 진료실 의자에 앉으신 거예요. 남편이. 화가 잔뜩 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원장님, 저 우체증 환자입니까? 대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기 좀 해보셔야죠. 그랬더니, 저 여자가 날 보고 자꾸 우체증 환자라고 자꾸 그래서 내 정신과 가서 나 우체증인지 아닌지 그럼 증명하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천천히 얘기를 좀 해보시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 얘기가 이제 그 말씀 그대로 할게요. 저 옆에 내가 나한테는 생전가에 웃는 얼굴 한 번 안 보이면서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정네들한테는 그렇게 아주 살살 웃고 특히 그 우리 동네 그 슈퍼에 가서 뭐 살 때 보면은 아주 진짜 도저히 내가 못 봐주겠어요. 속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섹시하게 웃는지 그놈하고 아무래도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부인은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저를 보고 얘기하시니까 남편 뒤통수를 보고 눈을 흘리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참 고우세요. 근데 남편 말씀은 자기한테는 생전 웃는 모습을 안 보이는데 부인이 가서 그 슈퍼 아저씨하고 인사하면서 동네 집안에 이제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물건 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웃는 걸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매혹적이다 이거예요. 그냥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딱 돌아서면 자기를 볼 때는 무표정해.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오면 마누라가 나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표정하게 뭐라 그러니까 닭 줬던 게 이렇게 쳐다본다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비교가 자꾸 되니까 진짜 견디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아내한테 평소에 따뜻하게 대해주고 좀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말씀을 하면서 그 말투도 그렇고 평소에 이제 쓰던 말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리 좀 비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남편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게 왜 남편한테 좀 이렇게 웃는 낯으로 좀 남편을 대하고 그러시지? 그래서요 남편이 저렇게 원하시는데 그랬더니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한 맺히면서 진짜 억눌리면서 살아왔는데 보기 싫고 진짜 어떻게 나가서 오늘은 교통사고라도 안 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보면 웃음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표정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특히 이제 남편이 자꾸 그런데 따라다니나 봐요. 이제 자꾸 의심스러우니까 기회하면 되면 이제 같이 가고 가서 돈도 자기가 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그 슈퍼 갔을 때 좀 표정 관리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별로 웃는 얼굴 안 하고 그냥 슈퍼 주인 아저씨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이웃지간에 웃지도 않고 인사를 해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조절하는 요령도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참 이쁜 짓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요즘에는 반려견이라 그러죠. 그런
동물을 대할 때하고 싸납고 근처에 가면 으르렁거리고 그러는 동물을 대할 때하고는 내가 대하는 태도라 그럴까요? 내 행동 양식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남편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아닌 말로 사나운 개 대하듯이 좀 작전상이라도 좀 웃으면서 좀 대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풀어주면은 어떨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게 잘 안 된대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주 글쎄요 잘못되는 한에 있어도 나는 웃지 않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남남끼리 만나서 사는데 물론 이제 둘 다 서로에게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상대가 성격적으로 좀 모난 데가 있어서 그랬을 때는 글쎄요 옳고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현명할까, 그래서 살살 다루는 요령을 좀 터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게 의처증이라는 정신병이 아니고 성격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렸을 때 요즘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면 의외로 괜찮을 수가 있어요. 좀 다른 경우인데요, 그분은 진짜로 남편이 미워서 아침 출근할 때는 오늘은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좀 죽어라 뒤에다 대고 그런데요 자기가. 그래서 안 되는 거 알지만 진짜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한참 대화를 하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권유를 드렸어요. 남편 출근할 때 이렇게 좀 엉덩이 좀 다독다독 하면서 잘 다녀와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랬다가 뭐 큰일 날지 모르는데요. 어디 남편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아이 그럴 리 없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그게 가능할까 이런 표정이세요.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에 오셨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원장님 시키는 대로 제가 출근할 때 엉덩이 다독다독 하면서 오늘 잘 다녀와요 이렇게 인사했더니요, 원장님 되게 좋아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물론 남편이 잘하고 또 반대의 경우에도 아내가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 마음을 녹여주는 내 요령이라고 할까요? 뭐 사랑까지는 아직 아니다 하더라도 현명한 처신이 그게 상대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책임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나한테 있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준다가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한다, 투자한다, 이런 마음으로 대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의처증적 경향이라는 게 있어서 이럴 때는 그거를 꼭 병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 성격적인 어려움 또는 그 성격 그 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좀 다독다독 해주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